이게 좀 비교가 좀 웃길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리그 운영자가 좀 다를 수 있어도 NBA 미국 프로농구에서는 지금 탱킹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두 시즌, 두세 시즌 성적 버릴 테니까 좀 드래프트 픽도 제일 좋은 걸로 가져올 거고 우리 계속 성적 박을 테니까 조금 미래를 좀 기다려줘 라는 그런 느낌을 좀 우리가 탱킹이라고 표현을 해. 근데 이제 맨유는 저가 느끼기엔 좀 그랬던 게 자의적으로 하위권에서 모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 조금 기다려준 상태에서 다시 올라올 게가 아니었어서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이 이제 너무 셌다 보니까 잠깐 감독이 바뀌어도 우리는 항상 1, 2, 3위권에 있어야 돼. 근데 그게 결국 현실에서는 막 벗어나고 하니까 예전 막 기억 있던 팬들은 엄청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근데 이거를 이해는 또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또 근데 구단에서 팀에서 우리 좀 여기 있을 길을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저는 근데 좀 이게 좀 문제였다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오랜 기간이 이제 지난 거. 근데 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해요. 그냥 퍼거슨 감독 시절 포함을 하면 사실 뭐 프리미어리그 최강자였으니까. 근데 다시 돌아오면 지금은 왜 그러냐는 거야. 하고 싶은 얘기 지금은 왜? 지금은 왜일 것 같아? 막 다 그냥 한마디씩 하면. 사실 지금은 막 왜 이렇게 곤두박질 쳤지? 왜 지금 더보기 리그에 와 있지? 더보기 챔스권입니다. 옛날에 더불어 챔스권이야? 더보기 리그 챔스권. 옛날엔 퍼거슨 감독 시절에는 시티한테 시끄러운 이웃 막 이랬는데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시티는 저 위에 가 있고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이거는 맨유 팬인 사람들의 입장, 맨유 팬이 아닌 사람들 재밌다. 다를 수 있을 것 재밌다. 네. 일단 맨유 팬 입장. 그냥 뭐 공식 입장 아니니까. 구단주의 투자가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글레이저? 네, 이네오스 전 구단주. 그러니까 글레이저 가문. 투자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구장에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선수용의 비용은 많이 썼지만 이게 구단 시설이나 시스템 같은 거는 조금 투자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호날두도 와서 얘기했지만 자기가 최초에 와서 영입돼서 뛰었을 때랑 21년도에 다시 이제 재영입돼서 왔을 때도 이 맨유에 대한 이 시설이 아직도 똑같다. 시설이? 네, 똑같다는 거. 2005년도 아마 이후에 거의 이 글레이저 쪽에서는 이제 투자를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보다 보면은 이 이적 시장에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호구들을 너무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직접 얘기해 호구들이라고. 우리는 얘기 안 했어. 호구들. 네. 근데 팬 입장에서도 너무 이게 막 너무 몰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퍼거슨 감독이나 이제 그 전임 감독들 퍼거슨 감독의 이제 정신을 좀 이어받아서 이 비슷한 이 팀 컬러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 자꾸 이제 그냥 이름 있는 감독들만 데리고 와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맥락이 별로 없었지. 네.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막 너무 혼종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또 운도 안 나빴던 게 다른 팀들은 어떻게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뭐 클럽 이렇게 쑥 와서 이제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첼시도 어떻게 갑자기 이제 또 이렇게 쑥 와서 리버풀이 잘하는 거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걸렸다. 뭐 그런 건 아닌데 클럽 감독들이 잘해서 뭐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많은 이렇게 명장 이름이 있는 감독들이 왔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좀 운이 없어서 이거 뭔가 잘 안 되지 않았나. 운으로 돌리는구나. 또 뭐 다른 것도 있어요? 감독의 장악력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어떨 때는 퍼거슨은 워낙 잘해서 그래 사실. 선수들이 뭐 대들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감독들한테 보면은 거의 다 대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아쉬워. 메뉴 팬이니까 한마디 한번 해보시죠. 저는 제 생각은 블레이저 가문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허기경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그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터질 게 터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게 제일 가장 컸던 이유가 아닐까. 갑자기 퍼기 형이라니까 뭐가 있냐면
이게 퍼거슨 감독 시절에 기자회견을 하면 우리 한국 기자들도 박지성 있을 테니까 막 오잖아. 얘네들은 써라는 표현 안 쓰거든. 퍼거슨이란 말도 안 해. 얘네들은 뭐냐면 퍽이라고 그래요. 퍽이. 유럽 애들은 존칭이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퍽이. 물론 이제 막 공식 행사를 할 때 뭐 썰을 붙일지 모르겠지만 기자회견 일상적일 때 안 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랬어. 우리 기자들은 써 그러면 막 영국 기자들 뭐야 막 느끼해 막. 그런 느낌이구나. 왜냐면 우리는 항상 뭐 퍼기경 뭐 네, 퍼거슨경 그래가지고 갑자기 옛날 생각났어. 퍼기경 그래가지고. 자 우리 냉정하게 맨유 팬이 아닌 사람들. 네. 저는 좀 맨시티가 가장 확실해요. 저는 생각이 좀 확실한 게 이게 좀 비교가 좀 웃길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리그 운영자가 좀 다를 수 있어도 NBA 미국 프로농구에서는 탱킹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두 시즌, 두세 시즌 성적 버릴 테니까 좀 드래프트 픽도 제일 좋은 걸로 가져올 거고 우리 계속 성적 박을 테니까 조금 미래를 좀 기다려줘 라는 그런 느낌을 좀 우리가 탱킹이라고 표현을 해. 근데 이제 맨유는 저가 느끼기엔 좀 그랬던 게 자의적으로 하위권에서 모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 조금 기다려준 상태에서 다시 올라올 게가 아니었어서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이 이제 너무 셌다 보니까 잠깐 감독이 바뀌어도 우리는 항상 1, 2, 3위권에 있어야 돼. 근데 그게 결국 현실에서는 막 벗어나고 하니까 예전 막 기억 있던 팬들은 엄청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근데 이거를 이해는 또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또 근데 구단에서 팀에서 우리 좀 여기 있을 길을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저는 근데 좀 이게 좀 문제였다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오랜 기간이 이제 지난 거. 근데 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해요. 그냥 아니 맞지. 그러니까 되게 뼈 때렸어요. 받아들이라고. 더보기리그 받아들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키? 탱킹. 탱킹? 예, 단단해지는. 그런 게 있구나. 지금은 늦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가끔가다 막 이렇게 리그컵 우승하고 FA컵 우승하는 게 아니라 가끔이 아니고 그거 맞잖아. 2년 연속. 맨유가 그런 팀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지, 원래 네, 그러지. 그냥 원래 그런 팀이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현실도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게 좀 그러네. 좀 비교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런 느낌. 나도 공감 간다. 그 내용에 공감 간다. 뭐 또 어때요, 뭐? 저도 뭐 비슷하긴 한데 일단 감독이랑 이제 이적 시장에서의 호구 지시 호구지시.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거하고 타팀 얘기하는 거하고 이 뼈 때리는 게 좀 다르다. 가족도 제가 욕하면 열받으면 가족은 내가 나만 욕할 수 있어. 나만 할 수 있어. 근데 포그바는 좀 셌어. 맞아. 안토니를 이제 주변에서 하도 막 까길래 순간 키고 알고리즘이랄까? 거기 안토니 병신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너무 센데? 그럼 팬이 돌리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참 저런 걸 1,700원? 근데 그것도 아까 퍼거슨 감독 시절로 얘기해보면 퍼거슨의 전화의 힘이 있었거든. 이건 박성도 직접 내가 들었던 건데 그러니까 본인도 전화를 받았지만 그때 퍼거슨 감독 시절에는 예를 들면 만약에 뭐 몇 개 팀이 붙어 누굴 놔두고 사이에 두고 뭐 A, B, C 뭐 예를 들어 볼게 맨유 뭐 리버풀 뭐 첼시가 붙었다고 칠게 한 선수를 두고 근데 금액이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첼시와 리버풀이 맨유보다 더 불렀어 살짝 그런 상태에서 그럼 뭐 서로 갈등할 거잖아 아씨 어디 가지 그때 마지막에 이 한 방이 어때 퍼기가 전화 돌리면 다 온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가장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야 그러니까 맨유 역사에도 위대하지만 그냥 축구 사회에 퍼거슨이 최고야 근데 나도 직접 전화해 나랑 뛰어보지 않겠어? 내 감독이 이런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 권위가 없어진 거야 감독의 권위도 없고 팀의 권위도 사실 얘만큼이 아니니까 에이 내가 거기 왜 갑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쓸 수 있는 카드는 돈 더 주려는 거밖에 없지 돈 더 질러서 오는 거밖에 없으니까 점점 우리에게는 호구들이 나오는 거야 옛날처럼 그런 권위가 없으니까 돈으로 질러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선수들도 알고 에이전트도 알거든. 쟤네들은 야 기다려봐. 쟤네들 돈 많이 줘 이렇게. 그것도 있어.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게 토트넘한테도 좀 약간 비슷한 케이스 같아요. 토트넘. 토트넘도 약간 좀 아모스 사건 유명하잖아. 아, 그냥 자기 몸값 올리려면 맨유를 이용해서 아 그렇지.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적 시장 열리면 다 뭐 알겠지만 모든 선수는 다 맨유가 한 번씩 걸었대. 전부 다 맨유가 껴 있어 이적 시장에는. 가건 안 가건. 혹시 뭐 어떤 다 비슷한 아. 생각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런 카리스마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감독의 이제 부재 그리고 이제 리빌딩인지 아니면 현재 바로의 이런 결과인지를 선택하지 못하고 일평질팡하는 그런 맞아요, 플레이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그다 한꺼번에 담긴 결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꿈을 놓지 못하고 있고 희망 약간 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아, 갈팡질팡하는. 뭐 다 동의합니까? 메뉴 팬들은 다 동의합니까 이렇게? 타 팀의 진단에 대해서. 맨유 마지막 리그 우승이 언제였죠? 11년. 이거 봐. 탱킹해야 된다니까, 진짜로.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준우승은 했다. 아이, 항상 보면은 순위는 낮은데 항상 인기 있는 구단 아, 순위는 낮은데 인기. 뭐돈 많이 버는 구단 뭐 최고 아, 뭐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아, 그럴 때 좀 냉정하게 자기 인식을 해야 되는데 객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저는 이제 얘기 나왔던 거에 뭐 사실 다 이렇게 공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좀 더 현실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쌓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지금의 실제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퍼거슨 감독의 그 위대함이 너무 컸다. 그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 거다. 아니면은 뭐 지금 구단주의 투자나 이런 문제를 다 했어요. 사실 여기 다마다 이 결에서 들어갈 건데 나오지 않았던 거 정도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사실 맨유의 문제도 있지만 프리미어리그 전체 환경이 이제는 엄청나게 그 돈들이 전 세계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이 머니 게임이 장난이 아니게 된 거죠. 맨시티도 뭐 중동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첼시도 뭐 미국 자본이 엄청나게 물론 뭐 맨유가 안 썼다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퍼거슨 감독 시절에는 그래도 낭만이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맨날 퍼거슨 감독이 에이 돈으로는 우승을 살 수 없어. 돈으로는 뭐 역사를 살 수 없어. 되게 멋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요즘 그런 얘기하면 에이 너무 비현실주의자네 뭐 이런 낭만주의자네 이런 소리 듣는 건데. 돈이 뭐 엄청나게 모든 전 세계 자본들이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뉴캐슬만 하더라도 뭐 사실 이러다가 지금 막 사우디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확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진 거지. 그런 이제 맨유를 둘러싼 생태계의 문제도 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객관이 어떻건 뭐건 간에 진짜 중요한 건 난 리더라고 봐요, 리더. 여기서 리더람 하면 어쨌든 구단 얘기를 하는 거니까 팀을 끌어나가는 그 어떤 그 리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단주 이런 사람들이잖아. 난 요즘 보면은 뭐 약간 우리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글레이저 시절에 그런 거예요. 이게 모든 조직은 쌓아가는 게 어렵지 무너뜨리는 건 순간이에요. 여기 뭐 아마 회사 다니거나 어떤 조직에 있으면 막 회사 키우는 게 어렵지 무너뜨리는 거는 뭐 그냥 순간 한순간이거든. 그러니까 맨유도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아 올린 걸 한순간에 무너뜨린 게 이제 글레이저인데 글레이저가 2005년 들어올 때 쉽게 얘기하면 자기 돈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완전히 그 은행 빚으로만 해가지고 그냥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 무자본 차입이라고 해야 되나? 빚으로만 다 사가지고 빚으로만 사니까 뭐 하겠어. 결국 계속 머릿속에는 돈 벌 생각밖에 돈 자기 빼가서 생각밖에 없는 거잖아. 투자의 개념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겠지. 그게 난 그 악순환의 고리가 한 10년 넘게 이어지다 보니까 10년이 뭐야? 20년 됐다 거의 가까이 됐다고 봐야지. 배당금만 400억씩 받아가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도 지금 그 관련 조항 만들어지지 않았나? 글레이저 방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티 글레이저 조항인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팀을 빚으로만 그렇게 살 수 없도록
그리고 뭐 몇 년 동안은 배당금 그런 거 못 찾아가게 하고 뭐 그거 갖고 하여튼 돈 못 벌게 하고 막 이런 게 만들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아이 그 짠돌이는 토트넘도 짠돌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난 차원이 좀 다르다고 봐. 그래도 랩이 난 사실 가끔씩 보면 경영적으로는 토트넘은 나중에 랩이 동상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랩이는 그래도 그러니까 돈을 막 아끼고 막 주급 깎고 뭐 이러긴 했지만 그 돈을 다시 축구 쪽에 투자했다고. 그렇죠. 경기장 지잖아.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팀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선에서 관리를 하잖아. 근데 글레이저는 축구에 관심이 없었다고. 축구에 관심이 없어. 그 아마 그 실제로 보도되잖아. 초창기 때 옵사이드 모른다고? 모른다고 그랬잖아 옵사이드. 그리고 돈을 벌었던 거를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도 오늘 화장실은 좀 낮았죠. 나아졌다고. 그게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데를 가서 그래. 그게 나아진 거야. 이게 나아진 거예요. 그 찌릉내 나가지고 못했어. 깜짝 놀랐는데. 냄새는 안 나더라고. 이어져 있는 걸 처음 봤어. 지금. 그 남자들 그거 이렇게 쫙 해가지고 원래는 하나하나씩이잖아. 요즘 다 그거 쓰잖아.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거 쓰잖아 다. 근데 여기는 아직도 그 스댕 긴 거 스댕. 깜짝 놀랐는데. 보충대 가면 딱 이경 스타일 쫙.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르거든. 그러니까 레비는 그래도 이렇게 막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번 돈을 다시 아니 우리 이제 일요일 날 토트넘 경기장 갈 거잖아. 진짜 기가 막혀 진짜. 기가 막히다. 와 이렇게까지도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로 또 다시 돈 벌고 그거로 팀 운영을 해가지고 막 키우는데 그 그레이저 때는 자기 돈도 안 썼는데 돈은 계속 가져가. 그러니까 경기장은 사실 외관만 저렇지. 아니 그리고 훨씬 더 멋있게 해야 되거든. 오늘도 그러니까 아까 발표된 공식 우리 경기장이 전광판 뜬 거 보니까 73,000명? 그러니까 맨유는 힘이 진짜 있거든 여전히. 아무리 타 팀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쨌든 전 세계의 팬들이 있으면 이거를 제대로 축구에만 투자해주면 훨씬 더 클 수 있는 이 잠재력이 엄청난 팀이거든. 근데 그걸 안 한 한 20년이 무너뜨리는 거지. 사실 축구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거 할 수 있지. 그러잖아. 2, 3년이야. 하지만 2, 3년 조금 좀 놔. 야 우리 현실인실에 원래 스포츠는 그렇게 금방 되지 않아. 그런 것들을 하고 구상을 해서 그림 그려주면 그런 상태에서 야 니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감독으로 우린 5년 간다. 우리가 다 맞을게. 이런 게 근데 그 사람도 관심이 없지. 나는 놀아야 돼.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회장 뭐 구단주 이런 사람들의 문제다. 축구하면도 똑같거든. 애들 여기서 혼자 또 갑자기 축구팬이 나오니까 또 속이 아우 열사님. 열사님 화이팅.